온작품을 품은 연극 수업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했던 것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온작품 단원과 연극 단원을 엮어가지고 연극을 하나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도 연극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사실은 재작년에 이제 5학년 담임을 하면서 5월에 달리기라는 책을 그때 읽었는데 6학년 교육과정 하면서 이 책으로 연극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올해 6학년 담임이 돼서 그때 기억이 나서 이제 교육과정을 짤 때 5월에 달리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저희 동아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했었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겨우 한 차시긴 하지만 어쨌든 5.18 단원 그 차시와 함께 국어의 그 문학단원, 연극단원, 음악, 미술, 창체 엮어서 46차시로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방향을 설정할 때 2월 달에 교육과정 재구성할 때 회의를 하면서 쭉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펼쳐놓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번 이 온작품 같은 경우는 5.18이라는 그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애초에 의도적인 선정이긴 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젝트 주제를 찾고 과목, 시기, 소주제 등을 조율을 하는데 일단은 시기가 5.18이니까 5월 18일에 무대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5월 18일 공연을 기점으로 앞으로 46차시를 하려면 언제 시작해야 될지를 거꾸로 잡아서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평가도 계획하고 평가 계획에 맞는 수업 장면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합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 과정인데요. 저는 프로젝트 수업이 약간 놀이식으로 흐르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성취 기준 분석과 재구성, 이 교수평 일체화 과정이 좀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성취 기준과 이런 학습이 잘 녹아있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많이 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성취 기준 분석과 재구성은 2월 달에 마치는 거고요. 이제 2월 달에 재구성으로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겠다 계획을 하면 닥쳤을 그 당시에 세 번째 수업 평가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성취 기준에 도달이 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보시면 국어, 사회, 미술, 음악, 창체라고 했는데요. 국어에서는 독서단원, 그리고 연극 단원을 넣었는데 차시가 좀 많아야 이게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인물의 삶을 찾아서라는 단원도 적합한 것 같아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제 5.18 한 차시, 두 차시로 좀 증배해가지고 넣었고요. 미술에서는 그 소품도 만들어야 되고 초대장이나 홍보지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돼서 함께 넣었고 음악에서는 학교 행사 단원을 넣었고요. 자치에서는 이제 조금 차시 확보를 위해서 친구 사랑으로 연극 공연하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극 무대 후에 정리를 모두 함께 하자는 의미로 봉사 한 차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을 분석을 하고 나면 그거에 적절한 평가 내용을 선정을 하는데요. 평가 내용은 각 성취 기준에 적합한 걸 보면서 선정을 하는데 보시면 선생님들도 이제 6학년 이 교육과정을 다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딱 보면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 단원에서는 연극 대본 쓰기, 뭐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게 실감나게 대사 읽기, 연극 발표회 하기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가 계획까지 하고 나서 수행 과제를 설정을 하는데요. 그래스푸스를 이제 설정을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아이들도 교사도 이 프로젝트에 확 몰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그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먼저 설정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K 컨텐츠의 주인공, 연극 배우가 된 당신, 5.18 민주화 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5.18 연극제에 참여할 당신을 위한 시나리오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함께 그 시나리오를 읽고 극본으로 각색하여 연극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 설정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 과제는 성취 기준 중에 이런 거 해야겠다고 이제 선정한 것을 5개 정도 설정을 하고요. 평가 준거는 교사가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 46차시면 꽤 긴 기간인데 그동안 이런 거를 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다는 그 3가지 정도를 평가 준거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평가 계획까지 세웠기 때문에 전체 흐름이 나와요. 전체 흐름은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 소개하기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상황 설정 같은 것을 알려주고 택시 운전사 영화를 함께 봤어요. 택시 운전사를 보고 나서 독서 책을 함께 읽는 과정에서 인물의 삶을 살자서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을 좀 달성을 했는데 거기에 성취 기준의 핵심적인 것은
극중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알아보고 내 삶과 연결짓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인물들을 좀 분석하는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술에서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걸 같이 넣어서 이제 했고요. 그리고 대본을 쓰고 연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어서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진을 뒷부분에 많이 나오니까 사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이 지금 이 계획서의 부분을 보여드린 건데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렇게 한 4페이지 정도의 계획서를 먼저 세우고 시작을 해요. 개요, 수행 과제, 성취 기준 및 교과 차시 내용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교과 차시 내용을 넣는 이유는 이 성취 기준이 교과서에 어떻게 녹여 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이고, 우리가 교과서를 버려도 된다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교과서는 되게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성취 기준을 어떤 식으로 풀어갔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꼭 저는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평가 계획을 세우고 주제 운영 세부 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매번 세우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학습지까지 구성을 하고 시작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깜짝 놀래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준비를 미리 하냐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뭐 그때그때 준비하는 것보다 이 46차 시의 계획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준비를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하면 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쫓기는 마음이나 이렇게 막 허둥대는 마음이 아니라 좀 아이들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가는 그 재미가 되게 크고 교사가 오히려 되게 편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지는 이렇게 24장 정도 되는 전체 학습 46차시에 24장 정도 되는 것인데, 뒤에 보면 연극 대본 쓰기 이런 거는 텅 빈 학습지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학습지 구성할 때는 국어책이나 사회책이나 뭐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녹인 과목의 교과서에는 어떤 문항이 있는지 그 문항을 제가 원하는 텍스트로 변형을 한 문제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도입인데요.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안내를 하는데 저는 올해 동학년 선생님들과 처음 만났어요. 제가 학교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 옆반 선생님들은 이렇게 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 게 약간은 낯서신 것 같은데, 지금 3번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첫 차시에 저는 항상 이렇게 편지로 시작을 해요. 편지로 아이들에게 학습지 첫 차시는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에는 전체 프로젝트를 왜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해나갈 미션이 뭔지, 그리고 며칠 날 마무리로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인데, 아무래도 편지 형식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좀 따뜻하게 받는 것도 있고 좀 더 내가 지금부터 언제까지 어떤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선생님들도 매번 시작할 때 그 프로젝트 시작할 때 편지가 되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지 내용을 그대로 오른쪽에 써봤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성취 기준이나 이런 거를, 그런 말은 어려우니까 너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전체적인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 운전사를 봤어요. 영화를 먼저 본 이유는 아이들이 일단 이 연극을 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뭐였냐면 사투리였습니다. 애들이 이제 무대에서 사투리를 실감나게 전라도 사투리를 해야 되는데 인천 아이들이 사투리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떡하나라는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영화를 본 거예요. 영화 속에서 류준열의 연기나 뭐 송강호 뭐 이렇게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사투리가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뭐 힌츠페터 기자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면서 이게 그냥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를 보고 영화를 감상평을 이렇게 썼는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몰입해서 봤어요. 그 모습이 뭉클하면서도 마음 한켠 어딘가가 먹먹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영어로 나는 괜찮다며 어서 가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달라는 그 대사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류준열 배우가, 선생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 괜찮으니까 빨리 가서 이거 알려달라고, 이거 꼭 세계에 알려달라고 막 말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했고, 애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보고 이렇게 평을 썼는데요. 저는 이런 걸 했을 때는 꼭 돌려 읽으면서 이렇게 한 줄로 밑에 그 페이지 아래 반절 정도는 친구들이 써준 댓글이에요. 위에 그 감상평에 대한 댓글. 이런 걸 돌려가면서 활동을 했더니 좀 대충 하지 않더라고요. 몇 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아 내가 하는 걸 또 돌려보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읽기 점검표를 넣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온작품을 할 때는 온작품을 제가 지금 한 8년, 9년째 매년 되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온작품을 할 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뭐 어느 페이지는 누가 읽기도 하고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가 다 읽어주는데 그렇게 제가 읽어줄 때와 아이들이 그냥 각자 읽을 때 뭐 이럴 때 몰입도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주는데 읽어주고 제가 1차는 다 읽어줬는데 2차, 3차는 각자 필요하면 더 읽으면서 체크하라고 표를 넣어주었고요. 오른쪽부터는 이제 책 분석을 했어요. 여기는 사파를 넣어서 이제 사파를 보면서 아직 읽기 전에 상상해보는 그 학습지고요. 이 왼쪽은 명수랑 뭐 이렇게 등장인물들의 말을 가지고 성격이나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살펴보는 학습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지로 좀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8단원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내가 내면화하는 그 태도를 지닌다. 이 성취 기준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인물 분석 카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어떤 책 보면은 등장인물 소개하는 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고 성격은 어떻고 뭐 외모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는 그 분석 카드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만들 때는 내가 가장 내 마음에 와닿은 인물,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물 한 명에 대한 소개 카드를 만들었어요. 명함처럼. 그래서 이제 누군지 밝히지 않고 서로 퀴즈를 내면서 맞추는 활동까지 했는데 재밌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물을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각 인물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았어요. 이건 모둠 활동으로 했는데 좀 마인드맵처럼 하면 된다. 그리고 그냥 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으로 깊이 있기로 넘어갔는데요. 내용을 애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읽었는지 좀 점검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 점검하는 과정인데요. 모둠별로 질문을 여러 개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고 아래에는 답을 쓰게끔 이렇게 포스트잇을 나누어주고 질문을 만들게끔 했는데 각 모둠별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효과가 들어서 잘 안 보이는데 모둠이 4명이었어요. 그래서 2명은 남아있고 2명은 이동하면서 문제 맞추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3분 시간 주고 2명은 이제 우리 모둠에 온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문제를 맞추고 또 다음 모둠으로 3분 뒤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전체 로테이션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모둠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그 모둠 아이들이 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럼 이렇게 문제 풀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라이언 캐릭터에 문제를 풀고 맞추면 이 포스트잇에 답을 써서 맞추면 이걸 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이언 갈기를 가장 많이 세우는 모둠은 어느 모둠일까 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 2명 남고 2명 가기 활동을 할 때는 이 라이언으로 하는 걸 제가 어느 연수에서 들었었는데 아이들이 매번 좋아하는 활동이라서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 간추리기를 했고요. 오른쪽은 이제 만화로 표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용을 좀 다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연극으로 가기 전에. 그러고 나서 공감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다른 단원에서 이렇게 인물의 감정 그래프 그려보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질문만 가지고 와서 이 책에다가 도입을 한 거죠. 그러고 책을 다 읽어서 서평쓰기를 했어요. 서평쓰기를 했는데 오른쪽 보시면 명수 아빠가 죽었을 때 명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팠겠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희생을 하신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그 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우리가 민주적인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다. 까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진지하게 읽어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책까지 읽었으니까 연극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영어로 넘어가서 저는 이제 대본 쓰기까지는 다 같이 해요. 대본을 쓸 때는 저 나름대로 몇 년간 하면서 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듬에서 같이 하는데요. 저는 저학년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5, 6학년 연극을 할 때에는 책이 이 5월의 달리기가 12챕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년이 3반이어가지고 4챕터씩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 반은 1반이라서 1에서 4챕터, 2반은 5에서 8챕터, 3반은 이제 나머지 4챕터 해서 4챕터씩 연극을 해서 무대에 올리면 3반의 연극이 모두 합쳐지면 하나의 연극이 완성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옆반과 경쟁하는 구도보다는 옆반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거대한 뭔가를 같이 만든다라는 그 협업의 의미가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4챕터를 우리 반이 하기 때문에 4부분으로 나누어서 모듬을 1챕터, 2챕터, 3챕터, 4챕터 이렇게 대본을 나누어서 썼어요. 먼저 챕터별로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챕터 안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누가 나오는지를 정하고, 그러니까 정리하고, 그다음 장면에 어울리는 배경화면이나 음악은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보고, 책 속의 해당 부분에 인물의 대사를 이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필요 없는 대사는 좀 가지치고 나면 여기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다 하면 7번이 조금 어려워요. 대사에 어울리는 지문을 넣어야 되는데 그 적절한 동작이나 이런 그 괄호 안에 지문을 넣는 걸 애들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제가 약간 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학습지로 아까 보셨을 때 학습지에 있었는데 학습지로도 하지만 이렇게 구글 협업으로 쓰게끔 구글 링크도 같이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조명, 소품, 음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명 맡은 애가 이때 누구한테 조명을 비춰야 될지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소품팀은 이 장면에서 이 대사에서 어떤 소품이 필요한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좀 세세하게 쓸 수 있게끔 폼을 해서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요. 대본을 썼습니다. 그럼 팀을 나누는데요. 저는 우리 반이 20명이면 20명이 모두 참가하게 해요. 뭐 특수반 아이가 있다거나 뭐 전혀 말을 안 하는 아이가 있다거나 이래도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모두 줍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같이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배우팀, 홍보팀, 소품팀, 음향 조명팀에서 4팀 정도로 나눕니다. 배우팀은 보통 한 10명 정도 하면 되고요. 홍보팀 2~3명, 소품팀 2~3명, 음향팀 2~3명 이 정도로 배분을 하면 돼요. 네, 이제 얘네는 홍보팀인데요. 홍보팀은 연극 포스터나 초대장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얘네가 만든 이 초대장 포스터인데요. 보통은 여러 장 만드는데 얘네가 이제 저희가 날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스캔 떠가지고 플루트로 뽑아서 학교 여기저기 붙였었어요. 그리고 초대장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초대장을 역시 스캔을 떠서 뒷면에다가 초대를 했는데 저희 반은 6학년 1반인데 이제 4학년 1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6학년 1반이 1번, 1번이 4학년 1반 1번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 쓸 때는 제가 나중에 이걸 과정중심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맡은 역할은 뭐고 그 역할에서 나는 뭐가 힘들었고 뭐가 좋았고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해줘라는 부탁을까지 쓰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자기 마음을 막 잘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이 초대장 쓴 시점이 내일이 연극인,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연극인 시점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긴장하고 막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쓴 거였습니다. 4학년 애들에게 막 와서 박수 쳐줘. 나 지금 엄청 떨려. 막 이런 말들을 애들이 다 했어요. 막 얘는 저희 반 제일 등치가 큰 애인데 나는 동생 역할인데 등치가 커서 좀 안 맞아. 연극할 때 떨리고 긴장되지만 재밌게 봐줘. 막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우연히 우리 반 2번 고예준이 4학년 1반 2번도 고예준인 거예요. 막 고예준이 고예준에게 이러면서 편지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 역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편지를 줬는데 4학년 애들이 또 이렇게 종이 꽃다발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래서 이렇게 관객이 있는 연극을 강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얘네는 소품팀인데 소품팀은 이렇게 소품도 준비를 하고 뭐 옷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제작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제작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음향 조명팀인데 PPT 배경을 이제 뒤에 프로젝트에 띄우고 하기 때문에 어울리는 배경과 어울리는 음향을 만드는 PPT 만드는 일을 하고 당일날에는 조명도 했습니다. 조명 맡은 친구들 있고요. 이제 지금 연기 이제 이렇게 연극 연습을 교실에서 먼저 진행을 했고요. 이제 공연을 하는데 잠깐 공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수라, 무엇이? 나가 사는 게 뻑뻑해서 너희들 애비 소아마비 걸렸는데 지대로 치료도 못하고 빙신 맹그러 하루도 매미 팬티를 안 왔어야. 그런데 우리 손주 장손 맹수가 단박질 선수가 되어서 큰 대회에 나간단께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구먼. 여적지 살면서 요렇게럼 전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 지화하자 좋다. 지화하자 좋아. 아이고 어머니도 참. 근데 맹수야, 대표하면 돈 많이 드는 건 아닌겨. 운동화도 사야 할 텐디. 남 대표니까 나라서 다 해주겠지. 훈련을 해. 네, 사투리가 제법 자연스럽죠. 한 씬만 더 보겠습니다. 아, 너희들의 대표구나. 나는 김정석 감독이다. 너희 선배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전남을 빛냈다. 너희 선배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춘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육상은 흘린 땀만큼 결실을 거두는 아주 정직한 스포츠다. 메달의 색깔은 흘린 땀량에 따라 달라진다. 모두들 대회 나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길 바란다. 와! 알겠습니다. 자, 여기 집중! 저그 벽에 붙인 종이에 적힌 대로 방 찾아 들어가서 짐 정리해 놓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5분 내로 튀어나와라. 단, 한 방 쓰는 아그들끼리 뭉쳐나야 한다. 싸이 가봐! 앨범을 보게 될 것이요. 그래 좀 자연. 자, 따라 나와. 오리걸음 시작한다. 나가 호루라기를 불면 니들은 꾀꾀 하는 것이요. 자, 준비! 꾀. 이렇게 연극을 했고요. 연극하고 나서는 교실에 와서 바로 4교시, 3, 4교시에 연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5교시에 밥을 먹고 나서 연극을 하고 난 소감을 바로 썼어요. 아이들이 그 다음날 쓰면 이게 진행이 안 돼서요. 그날 바로 쓰는 게 좋아서 이렇게 바로 썼는데 되게 생동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는 소품팀을 했는데 다음에는 배우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애도 있고 나중에 연극을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애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 점검을 하는데요. 자기 평가로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넣었던 그 수행 과제들을 이렇게 프로젝트 마무리로 자기 스스로 점수 매겨볼 수 있는 항목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무엇을 해보고 싶다는 내용까지 이렇게 넣습니다. 저는 연극을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옆반 선생님들은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서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동료 장학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연극 무대를 이제 다른 뭐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다른 학년 선생님들도 막 오셔서 보셨는데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연극 무대까지 올라가서 하는 거는 처음이었고 게다가 코로나로 몇 년 동안 못하던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잘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힘은 온작품 할 때 같이 꼼꼼하게 읽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연극 지도하실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아이스톡 주시면 제가 자료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